전원채 변호사님과 오늘 나눌 첫 이야기의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밝힌 특수활동비, 이른바 셀프 삭감. 문재인 대통령도 공적인 행사 말고 나머지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내가 월급에서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금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경비 5월 현재액 127억 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 원을 절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케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면서 현재 대통령의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가족 생활비만큼은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식대의 경우 손님 접대 등 공사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대통령 부부의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래도 주거비는 들지 않으니 감사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특수활동비를 한번 잘 개선 방향에 이르도록 하자는 그런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수활동비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이나 의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여다보자는 것이 아니라 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기조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 변호사님, 잘한 조치죠? 당연한 조치죠. 예, 저는 오늘 아침에 다른 칼럼을 하나 쓰고 하는데 이 당연한 일이 뉴스가 되는 게 이상하죠. 사실 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과는 달리 미국이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영국이나 프랑스에는 프랑스 대통령궁이라든가 영국 총리실 이런 데서는 특수 업무비, 이건 관리에 따라서 예결산 범위에도 들지 않고, 하지만 한 번도 문제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만큼 내부적으로도 엄격한데, 미국은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사소한 것이 문제가 되니까, 사소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왜 대통령이 가족이 먹는, 가족이 한 외식비를, 백악관의 공식 경비에서 사용을 했느냐, 이런 것이 과거에 한두 번 논란이 됐었어요. 그 이후로 굉장히 엄격해졌기 때문에, 지난 한 10년 동안에 보면 한 2번 이것이 문제가 된 외신이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결국 이 틀이 확립이 된 거죠. 공적인 연회, 공적인 업무로 먹는 돈, 쓰는 비용, 이런 것은 미국 국가가 그걸 아주 감당을 하지만, 사적인 비용, 가족과 하는 식사라든가 또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하는 식사라든가, 사람이 봐도 이것이 공적인 업무로 오느냐 개인적인 일로 오느냐에 따라서 지출하는 창구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이런 건 당연한 건데 이걸 뉴스로 한다는 것도 과거에 우리가 그만큼 잣대 없이 돈을 써왔고 이 공사 간의 구분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청와대부터. 위에서 세니까 밑에서 다 세버리는 거죠. 근데 국회에 우리가 한 100억 미만의 특수 활동비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입법 지원비도, 그것을 입법 지원도 하고 뭐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만, 주로 보면 상임위원장, 그리고 각 당의 원내대표, 이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에게 돈을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들고 가서 어떤 분은 그것이 한번 문제가 법정에서까지 됐지만, 그 돈을 들고 와서 아이들 학비로 쓰고 집에 생활비로 쓴단 말이에요. 당연하고 아주 떳떳한 태도로, 이게 내가 쓰는 활동비인데, 내 개인 돈인데, 이걸 내가 어디 쓰든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를 기자들에게 할 수 있을 정도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특수활동비는 결산 대상이 아니니까, 여기에 증빙 서류를 첨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감사원에서는 이 감사원 규정에 따라서 거기도 가급적 증빙 서류를 어디 사용했는지 내용만 적어 놓지 말고 첨부를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회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가령
뭐 상임위원장이 2천만 원, 뭐 1,500만 원, 그것도 상임위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지급을 했다. 이게 최종 증빙이에요. 그 상임위원장이 그 돈을 어디에 썼다는 증빙이었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 변호사님 하신 말씀은 어쨌든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이 당연한 조치가 지금까지는 잘 안 돼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은 이럴 때야말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박근혜 정부 초기에 가령 뭐 저만 하더라도 여러 방송에서 왜 아직도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나 수석비서관들 받아 쓰느냐. 이걸 계속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비판을 하고. 그런데도 이 정권 마지막까지 그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 변호사님 보시기에 특수활동비 가장 줄여야 한다거나 개선돼야 하는 기관이 있다면 정부 부처가 있다면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 특수활동비를 쓰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힘 있는 곳은 다 씁니다. 1년에 한 8,900억, 그러니까 거의 9천억 가까운 돈이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예, 이 돈을 이 국가정보원에서 한 절반을 씁니다. 아, 4,860억 원이니까 2016년 지난해 예. 8,869억 원이 전체 합계라고 한다면은 절반이 넘네요. 예, 절반이 약간 넘죠. 그리고 이제 국방부, 경찰청, 이 검찰은 이제 법무부에서 그 특수활동비를 받아가서 예, 하달을 해주는데 이 검찰 그리고 청와대 국회 뭐 이렇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평통, 이 평화통일자문회의, 예, 국가권익위 뭐 이런 데서도 이 특수활동비를 사용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국가정보원이라든가 이런 그 수사를 위한, 기밀 수사를 위한 비용은 사실은 그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뭐 미국에는 말할 것도 없이 외국 그 중요한 이 정보원과 거의 그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리가 적은 편이에요. 우리는 지금 대북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정보원 같은데 이걸 모든 증빙서를 다 내놓으라고 하면 그건 아마 그 국가정보원이 두 손 다 들고 일어나라는 얘기가 똑같으니까 그건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국회를 비롯해서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공정이라든가 권익이라든가 이런 소위 힘 있는 기관들 이런 데서 이 돈을 갖다 쓰는 것은 나 증빙서는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특히 국회는 그렇습니다. 국회는? 예, 국회는 국민이 대표고 이런 것을 엄격하게 하는 것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곳인데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내대표를 지냈던 어느 한 분은 무슨 소리냐. 내가 그 돈, 나한테 온 돈인데, 내 개인 돈과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얼마 전에 대선 후보 나오셨던 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홍준표 전. 예. 그런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그것이 국회 안에 관료가 하니까, 그 검찰에서도 역시 그건 묻질 않았거든요. 그럼 법리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하지만, 그런 관례, 그런 옳지 못한 관례는 차지에 깨뜨려야 되고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그것을 모범으로 해서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죠. 예. 특수활동비 관련해서요. 오늘 정치권에서 하나 좀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는데 이거는 입증은 돼야 합니다. 일단 주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에서 나온 이야기를 일단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 이야기 보시고 또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시죠. 특수활동비 예산을 줄이는 한편으로 지금까지 쓴 내역도 좀 밝히고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은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가 30여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7년에 대통령 비서실에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모두 161억 원이었는데 집행이 35억 원이 됐고 잔액이 126억 원이 남았다. 5월 현재면은 지금 이번 달 현재를 얘기하는 거겠죠, 저게.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한 얼마인가요? 30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부장이? 5천만 원 정도 예. 집행이 됐다는. 30여억 원. 어떻게 보십니까? 35억 정도 집행됐다는 건데
근데 저게 아마 그 권한 정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3월 10일 날 파면될 때까지 한 35억 정도를 집행했다. 저건 뭐 앞으로 내역이 나오면 알겠습니다만 뭐 내역을 청와대가 밝힐 수 있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권한 정지되어 있는 대통령이 저 돈 써라 이렇게 써라 이렇게 지시는 하지 않았을 테고 아마 그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이 청와대에서 내부적으로 뭐 쓸 돈이 있었겠죠. 그건 앞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액수가 좀 크다 보니까 하루 5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경비를 썼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뭐 저 특수활동비로 뭐 전밀금을 지급한다라든지 그런 데 사용을 했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죠.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게 청와대 비서실에서 썼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는지 이 부분도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 거고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 이후에 30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가 쓰여졌다. 이 부분은 밝혀져야 한다라고 국민의당 이영호 정책위장이 주장을 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 권한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쓸 수가 있겠어요? 예. 만약에 썼다고 한다면 그분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예. 예. 그러면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한 1분 정도 우리 변호사님께 특수활동비를 무조건 삭감하거나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닌 거죠. 그건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데는 정말 써야 하는 것이고. 특수활동비와 특수업무경비는 반드시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도 이 마약 사범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사할 때는 장기적으로 수사를 하거든요. 이 조직 범죄 이런 걸 수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도 이 폭력 조직을 수사할 때는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무조건 없애야 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다만 이 특수활동비를 갖고서 필요한 것을 두는데 그런 것을 틈타서 국회에서도 뭐 수백이 갖고 가고 힘 있는 곳은 다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돈 어디에 쓰느냐 살펴보면 전부 다 이 직원들과 어떤 회식을 하는데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품위 유지하는데 이런 데 사용을 하니까 일종의 임의 사용이죠. 그래서 청와대도 그러니까 청와대부터 이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밥 먹는 것도 청와대에서 밥 먹는 게 대통령 개인으로 밥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러니까 위에서 세니까 밑에서 다 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으로 드러났던 가령 검찰에서 뭐 직원들 수고했다며 돈을 줬다. 근데 그 돈이 알고 봤더니 특수활동비다.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 또 아까 얘기했습니다. 국회 뭐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그 돈을 갖고 임의로 현금으로 받아서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다 그래 해왔지 않습니까? 가령 뭐 경력금으로 주는 봉투가 그것이 근데 검찰총장이 경력금을 줬다면 검찰총장은 개인 돈으로 줄 일은 만무하거든요. 그리고 경찰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슨 장관이 경력금을 줬다. 그러면 장관의 개인 돈으로 줄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판공비거나 아니면 특수활동비거나 아니면 특수업무경비 이런 쪽에서 나오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실 엄격히 보면 예산을 전용하는 겁니다. 예. 이 예산 전용도 과거의 대부분 판례를 보면 업무상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을 이쪽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정말 조직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도 먼지를 틀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을 시켜서 재판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뭐 제가 피고인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불과 한 1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 그렇습니까? 예. 예. 특수활동비, 어쨌든 청와대에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용 내역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기관은 또 필요한 만큼 배정을 하고 다만 과하게 배정이 되고 이상한 데 썼다.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좀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30%는 삭감해도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관리에 쓰는 걸 보면 그리고 불필요한 부처는 이 특수활동비를 두고서는 안 되죠. 있더라도 정말 최소한으로. 근데 중앙부처라도 한 몇 억이면 되지. 그 몇십억씩 다 받아가서 어디에 쓴다는 겁니까? 그게 결국은 국민 혈세인데 국민 혈세의 엄중함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국민 혈세의 엄중함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매주 나오실 때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보름이 좀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잘해왔다고 평가하신다면 계속 이 잘해왔다는 기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30초 안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연한 것이 뉴스가 아까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80점밖에 못 드리겠는데 이 80점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잘해야 될 부분은 아직까지도 잘 보이지 않고 자기가 세웠던 원칙을 깨서는 안 된다. 근데 이번에 위장질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세운 원칙은 처음부터 깨지 마라. 나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세운 원칙만큼은 절대 깨지 마라. 그게 바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다. 세우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그 처음부터 깨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전우석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령 저만 하더라도 여러 방송에서 왜 아직도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나 수석비서관들 받아서느냐. 이걸 계속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비판을 하고. 그런데도 이 정권 마지막까지 그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 변호사님 보시기에 특수활동비 가장 줄여야 한다거나 개선돼야 하는 기관이 있다면, 정부 부처가 있다면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 특수활동비를 쓰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힘 있는 곳은 다 씁니다. 1년에 한 8,900억, 그러니까 거의 9천억 가까운 돈이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이 돈을 이 국가정보원에서 한 절반을 씁니다. 4,860억 원이니까 2016년 지난해 8,869억 원이 전체 합계라고 한다면은 절반이 넘네요. 절반이 약간 넘죠. 그리고 이제 국방부, 경찰청, 검찰은 이제 법무부에서 그 특수활동비를 받아가서 하달을 해주는데, 이 검찰, 그리고 청와대 국회 이렇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평화통일자문회, 국가권익위, 이런 데서도 이 특수활동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정보원이라든가 이런 그 수사를 위한, 기밀 수사를 위한 비용은 사실은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미국에는 말할 것도 왜 대통령이 가족이 먹는, 가족이 한 외식비를 백악관의 공직 경비에서 사용을 했느냐, 이런 것이 과거에 한두 번 논란이 됐었어요. 그 이후로 굉장히 엄격해졌기 때문에 지난 한 10년 동안에 보면 한 2번 이것이 문제가 된 외신이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결국 이 틀이 확립이 된 거죠. 공적인 연회, 공적인 업무로 먹는 돈 쓰는 비용, 이런 것은 미국 국가가 그걸 감당을 하지만 사적인 비용, 가족과 하는 식사라든가 또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하는 식사라든가, 사람이 봐도 이것이 공적인 업무로 오느냐, 개인적인 일로 오느냐에 따라서 지출하는 창구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건 당연한 건데, 이걸 뉴스로 한다는 것도 과거에 우리가 그만큼 잣대 없이 돈을 써왔고, 이 공사 간의 구분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청와대부터. 위에서 세니까 밑에서 다 세버리는 거죠. 근데 국회에 우리가 한 100억 미만의 특수 활동비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입법 지원비도, 그것을 입법 지원도 하고 뭐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만, 주로 보면 상임위원장, 그리고 전원채 변호사님과 오늘 나눌 첫 이야기의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밝힌 특수활동비, 이른바 셀프 삭감. 문재인 대통령도 공적인 행사 말고 나머지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내가 월급에서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금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경비 5월 현재액 127억 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 원을 절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케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면서 현재 대통령의 관적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가족 생활비만큼은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식대의 경우 손님 접대 등 공사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대통령 부부의 식대와 당의 원내대표,
이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에게 돈을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들고 가서 어떤 분은 그것이 한번 문제가 법정에서까지 됐지만 그 돈을 들고 와서 아이들 학비로 쓰고 집에 생활비로 쓴단 말이에요. 그 당연하고 아주 떳떳한 태도로 이게 내가 쓰는 그런 활동비인데 내 개인 돈인데 이걸 내가 어디 쓰든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를 기자들에게 할 수 있을 정도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특수활동비는 이 결산 대상이 아니니까 여기에 증빙 서류를 첨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감사원에서는 이 감사원 규정에 따라서 거기도 가급적 증빙 서류를 어디 사용했는지 내용만 적어 놓지 말고 첨부를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죠. 가령 상임위원장에게 2천만 원, 1,500만 원, 그것도 상임위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지급을 했다. 이게 최종 증빙이에요. 그 상임위원장이 그 돈을 어디에 썼다는 증빙이 없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 변호사님 하신 말씀은 어쨌든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이 당연한 조치가 지금까지는 잘 안 돼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은 이럴 때야말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박근혜 정부 초기에 개, 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래도 주거비는 들지 않으니 감사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특수활동비를 한번 잘 개선 방향에 이르도록 하자는 그런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수활동비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이나 의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여다보자는 것이 아니라 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기조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 변호사님, 잘한 조치죠? 당연한 조치죠. 예, 저는 오늘 아침에 다른 칼럼을 하나 쓰고 왔는데 이 당연한 일이 뉴스가 되는 게 이상하죠. 사실 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과는 달리 미국이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영국이나 프랑스에는 프랑스 대통령궁이라든가 영국 총리실 이런 데서 쓰는 특수 업무비 이건 관리에 따라서 예결산 범위에도 들지 않고 하지만 한 번도 문제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만큼 내부적으로도 엄격한데 미국은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사소한 것이 문제가 되니까 사소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